자, 여러분 교재 공급 한번 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자, 이 수요를 알면은 공급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이죠. 자, 공급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간이 들어갑니다. 수요와 마찬가지로.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요는 구매력을 갖추지만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를 갖춰야 되겠죠? 판매 능력. 네? 판매 능력. 예, 판매 능력을 갖추고 예,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공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니까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 들어가 있고 또 판매 능력을 갖추고 공급하고자 하는 유효 공급의 개념이 있고 또 팔고자 하는 이 말은 뭐죠? 우리는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수요를 알면 쉽게 가는데 자, 우선 공급의 개념이죠. 또 공급과 공급 양은 또 다른 개념.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이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예를 들어서 평당 뭐 2천만 원 이런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그럼 평당 2천만 원에서 건설업체가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우리가 1000채이다. 그럼 1000채가 공급량이겠지. 그래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뭐라고 하죠? 공급량. 자, 이 공급량의 개념은 27회 시험, 2년 전에 또 출제를 한 개념. 2년 전에는 공급량의 개념, 작년은 수요량의 개념. 예, 공급과 또 공급량도 우리가 다른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부동산 공급의 특징에서 6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공급은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있다. 자, 여러분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공급에는 항상 시차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한다?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저량 개념 분석도 가능해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은 좀 이따 설명하고 우선 시차가 공급은 부동산에 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시험 문제에 우리 알아둬야 될 그 용어 중에 토지의 공급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배운 걸 다시 복습을 하는데 이 토지 공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공급은 이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용도적 공급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공급, 경제적, 용도적 공급. 자, 이 물리적 공급은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의 특성이고, 경제적 공급은 토지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나타납니다. 자, 물리적 공급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지표의 총량인데, 자, 여러분 우리 배운 걸 복습을 하면은 토지 가격, 집가구, 토지 공급량인데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선이야. 그래서 이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인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울 용어 중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수직선이야.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향은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향은 결코 증가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경제적 공급은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나타나죠. 용도의 다양성. 자,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안 돼요. 택지 조성 공급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자,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요. 오르면은 우리는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은 늘려줄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공급 곡선이 무슨 형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예? 여러분 24회 시험에는요, 이걸 우하향으로 출제했어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으로 어떻게 돼요? 우상향이지 우하향이 아니다. 24회 정답지. 자, 그리고 이 경제적 공급은 아까 했지만은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 조성,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이렇게 증가가 뭐하다? 가능하다.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자, 여러분이 23회 시험, 또 28회 시험,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또 용도적 공급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23회, 28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또 했었죠. 또 11회 시험에 또 출제. 시험에 하여튼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예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 용어 잘 기억해 두시고, 자, 67페이지에 또 중간에 주택 공급이 나오죠. 자, 주택 공급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자, 주택 가격이 주어졌어요.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은 고정됐어요. 자, 단기 공급 곡선이에요. 자, 여러분 단기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뭐가 돼?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수직선 형태입니다. 단기인데 주택이라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현재 주택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현재 시점 주택 공급은 변화가 없죠. 현재 시점이니까 무슨 개념? 저량 개념이에요. 근데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단기는 공급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뭐 한다? 또 오르죠.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요. 자,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면 착공해서 일정한 기간, 여러분 일정한 기간이 지나 이렇게 주택 공급이 뭐 한다?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장기 우리가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아니라 무슨 형태? 우상향하는데 장기는 뭐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급이 늘어나니까 기간 개념을 나타내는 장기는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그래서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은 저량 개념,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은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또 단기, 장기인데 여러분 단기는 시장에 새로운 기업, 주택 건설 산업 측면에서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은 단기.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긴 기간은 뭐다? 장기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주택 건설 산업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단기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건설업체는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기에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뭐다?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다. 요걸 잘 기억하면 돼. 단기는 공급이 안 돼요. 단기에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급해요. 근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건설업체는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착공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공돼서 공급을 늘려줄 수 있죠. 여러분 공급량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하죠.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장기 공급 곡선.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급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강남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수요 억제만 하고 규제만 해서 공급이 안 돼서 2, 3년간 공급이 안 됐거든요. 가격 폭등을 가져와요. 원래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남 가격 폭등하면 강남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건축하면 그 사람도 어디 가요? 네? 건설가 또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문제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들어오는데 가격 폭등하지. 그래서 정부가 이제 좀 정신이 약간 차리는가 봐요. 이제 결국 강남에 뭐를 해야 돼? 밑에 개발 제한구역을 풀어야지. 어쩔 수 없지. 개발 제한구역 풀어야죠. 여러분이 강남 가면 뭐 수서 쪽으로 가다 보면 개발적이 많잖아요. 풀어서 공급을 늘려주겠다.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강남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겠다. 근데 문제는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데 7년 걸려요. 토지를 수용해서 국가 땅이 별로 없잖아요. 수용해서 보상해주고 택지 조성해서 주택 착공 공급은 7년 걸려요. 그동안 가격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해왔어야 되는데 너무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공급은 시차가 있다는 거. 시험 문제 요거 그림 알겠죠? 요 그림만 알면 다 풀려요. 단기는 기울기 급하다. 장기는 기울기 완만하다. 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그것만 알면은 쉽게 풀립니다. 그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68페이지로 갑니다. 자, 공급의 법칙. 20회 시험에 또 우리 출제를 했었죠. 자, 공급의 법칙은 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단지 가격인데 공급은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올라요. 비싸면은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산자는 더 많이 만들어서 공급량을 뭐 해준다? 늘립니다.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량을 뭐 한다? 줄이죠. 자, 얘기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니까 뭐죠?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 플러스를 우리는 무슨 관계? 양의 관계 또는 비례의 관계. 플러스일 경우에는 양의 관계 또는 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반비례, 플러스는 비례. 자, 공급 곡선. 자, 이 공급의 법칙을 또 이 직교 평면 좌표상에 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또 뭐라고 하죠? 공급 곡선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입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이다. 자, 아파트의 가격이 우리가 평당 1,000만 원이다. 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일 때는 건설업체는 싸니까 Q0만큼 공급을 했어요. 이 점 A점에서. 근데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평당 1,000만 원에서 평당 1,500만 원 오르니까 비싸죠. 비싸면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Q0에서 Q1만큼 공급량을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평당 1,500원에서 요만큼 공급이 되는 건데
이 점을 뭐죠? P점. 자,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공급은 S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 오른쪽 뭐? 위죠? 윗상. 오른쪽 위, 향할 향.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우상향.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는 거죠. 자, 또 시험 문제, 또 원래 29회 시험 중요한데 여러분 계속 우리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 공급 양의 변화와 우리가 공급의 변화.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죠. 공급, 수요량의 변화와 수위 변화를 알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자, 공급량의 변화는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이 변화를 해요. 이 가격이 변화를 하면은 공급량의 변화고,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다.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단지 가격만 변해요. 자, 이 가격만 변했을 때 우리 또 동일 공급 곡선, 또 뭐에서 이동한다? 상에서 이동한다. 동일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자, 여러분 7회 시험이죠. 2년 전에 요 지문이 있던데 상이 떴어. 상이 나오면 아, 그 지문은 무슨 변화? 공급량의 변화다. 가격이 변했을 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공급량의 변화. 27회 시험에 상이 나왔어요. 지문상에. 아, 그러면은 공급량의 변화구나. 자, 요 얘기죠. A점에서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변하면 이 A점이 동일한 공급 곡선을 따라서 무슨 점으로? B점. A점이 동일한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 공급량의 변화. 자, 우선 27회 시험에 개념도 출제했고, 자, 공급의 변화는 가격이 변화가 없고 요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에 요인이 어떤 거냐? 이외에 요인이 변화를 합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를 해서 공급 곡선 뭐가 돼요? 자체가 이동합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공급의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 그림은 70페이지에 위에 보시면서 자, 우선 공급량,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가 돼? 우상향. 자, 가격은 지금 P0로서 변화가 없다. 불변.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지금 Q0만큼,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Q0만큼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다. 그럼 동일 가격 수준에서 어떤 요인, 뭐 예를 들면 건축 자재의 가격, 어떤 요인 또는 뭐 기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 있고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증가. 자, 여러분 24회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공급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물었어요. 그럼 공급의 증가 요인이 아닌 걸 묻는 게 24회 시험에 나왔죠. 자, 공급의 감소, 공급 곡선 자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뭐죠? 공급의 감소가 돼요. 그래서 지문상에도 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70페이지에 공급의 변화 요인이 나오는데 이 공급의 변화 요인,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은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우리는 기술,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입니다. 기술. 자, 여러분 기술 혁신에 따라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은 건축비가 절감이 돼요. 그럼 이전보다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공급량은 더 많아집니다. 이 기술이 영향을 줘요. 그리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있어요. 자, 생산 요소의 가격. 예를 들면은 생산 요소의 노동에 대한 가격을 뭐다? 뭐 임금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한다. 예를 들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요소 가격은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돼요? 생산비예요. 건설 노동자 임금이 오르면 생산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보다 공급이 뭐한다? 줄어들지. 그럼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 건설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하락을 해서 공급은 이전보다 더 많아져요. 증가한다. 요소 가격은 수요가 아니에요. 뭐다? 공급. 또 시험에 또 한 4번 정도 나왔던 또 용어 건축 자재. 건축 자재인 철근, 시멘트, 건축 자재에 있어서의 가격이 우리가 하락한 것이 여러분이 한 3번 나왔죠.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건축비가 뭐한다? 하락을 하겠죠. 건축비가 하락하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집니다. 공급이 증가를 해요. 자, 건축 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은 건축비의 상승을 통해서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듭니다. 자, 또 요 3가지가 또 시험 지문에 자주 우리가 보이죠. 공급의 또 전형적인 변화 요인들입니다. 또 여러분 이번은 소비자가 아니라 누구? 생산자. 생산자들의 또 미래에 대한 예상. 이 생산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또 기대 이런 걸 볼 수 있죠.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자,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정부가 3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은 분양가 규제하죠. 그럼 분양가 규제를 받기 전에 건설업체는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3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면요. 주택 건설업체는 발표 이전 현재 시점 공급을 늘려요. 이런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공급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리고 또 건설 자금 조달 금리 이자율인데 여러분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이 뭐한다? 높아지지 뭐.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은 수익성이 악화되죠. 수익성이 떨어져요. 수익성이 이전보다 떨어져서 이전보다 공급이 뭐한다? 줄어듭니다.
자, 건설자금 조달 금리가 뭐 5%에서 뭐 3%를 하락을 하면은 이자 부담은 낮아져서 수익성은 이전보다 좋아지면 공급은 이전보다 더 많아집니다. 세금. 자, 여러분 세금을 또 뭐 한다? 중과세, 세금을 인상하면은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또 뭐가 높아져?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은 또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수익성이 또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은 이전보다 뭐 한다? 줄어들어요. 공급은 줄어들어요. 그럼 세금을 감면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 수익성은 이전보다 높아서 공급은 이전보다 증가를 합니다. 세금도 영향 주고 또 우리 생산자는 또 뭐가 있어요? 보조금 있잖아요. 공급에는 자 보조금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보조해준 금액만큼 생산비가 뭐한다? 하락을 해서 생산비가 하락을 하면 공급이 뭐한다? 증가를 한다든지. 예? 또 주택 건설업체 수가 많아지면 공급도 증가하죠. 또 기업의 목표가 변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업의 목표가 변할 수 있어요. 기업의 목표가 변화할 수 있어요. 뭐해서? 기업의 전형적인 목표는 이윤 극대화인데 이 이윤은 적게 보더라도 나는 많이 만들겠다. 예? 이윤 극대화에서 뭘로? 생산량 극대화로 기업의 목표가 변하면은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이런 것도 영향 줄 수 있고 또 대체제나 또 뭐가 있어요? 보완제 가격.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요. 대체제 보완제는 공급에서 주어지면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수요에서 주어지면 소비자 입장이에요. 자,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오피스텔 시장에서 자, 오피스텔 가격 공급량인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죠. 가격은 P재료에서 변화가 없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공급량이 Q재료예요. 자, 여러분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건설업체는 비싼 여러분 오피스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시장 비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비싼 아파트 공급을 늘려요. 근데 상대적으로 싼 뭐를 줄여야 돼? 오피스텔 공급을 줄여야지. 이걸 줄이면서 이쪽을 늘려야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오피스텔 공급을 뭐 해주면서 줄이면서 뭐를 늘려줘야 돼? 우리는 비싼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의 무슨 요인? 감소 요인이에요. 어떤 분은요, 대체제 가격 상승하면 공급의 감소, 대체제 가격 하면 공급의 막 암기하고 다니는데, 그거 저도 암기 못해. 그런 것만 암기하시면 안 돼. 그걸 상품 넣고 이해해버려요. 상품 넣고. 예? 비싸면 생산자는 공급을 해요. 싸면 손해보잖아. 공급 안 해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항상. 소비자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니까 소비를 늘리고, 그것만 알면 돼요, 원리. 원리는 그거예요. 대체제 보완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가격이야. 가격이 비싸면 안 사요. 싸면 산다. 생산자는 비싸면 공급을 늘려. 수익이 좋으니까. 싸면 공급을 안 한다. 그렇게 알면은 다 풀려요, 문제. 대체제 보완제 뭐 너무 거기 신경 써서 가장 기본을 놓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걸 항상 잘 기억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71페이지에 탄력성.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두 문제인데
여러분 한 문제씩 나오다가 24회, 27회, 28회 두 문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계속 두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계산 문제는 반드시 출제를 해요. 그럼 여러분 29회 시험에도 계산 문제는 출제를 하니까 수식 암기는 해야겠죠. 자, 여러분 탄력성은 원래 물리학의 탄력성의 개념을 경제 이론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탄력성은 원래 자극을 주었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뭐를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정도예요. 이것을 경제 이론에 도입을 했을 때 자극은 뭘로 봤다? 자극은 가격으로 봤고 이 반응은 뭘로? 우리는 수요량 또는 뭐 공급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을 주었을 때 그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정도가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격이죠, 자극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이 좀 늦다, 이런 거는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우리 수요의 탄력성 세 가지 공식, 요거 꼭 기억하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가 뭐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여튼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탄력성은 E로 표현하고요. 가격은 프라이스니까 P로 표현해. EP, 약어로. 자, 그러면은 항상 분모는요. 분모는 자극을 주는,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갑니다.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뭘로? 분자로 가요.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율, 율은 퍼센티지 개념, 가격이 1% 변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여기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는 음수가 아닌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내용인데,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수식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가격이 여기 1보다 크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하면 뭐가 돼요? 자,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의 변화율, 요 1보다 크잖아요? 그럼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막 내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클 때를 탄력적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시험에. 하여튼 그래서 수식을 정확히 암기해놔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죠? 탄력적. 예?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큰 경우,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럼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5% 변한다. 그럼 1%, 5%니까 5죠? 5니까 1보다 크니까 탄력적. 탄력적일 때 그래프를 보면은, 자,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서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완만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A점이에요. 자, A점인데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어요. 약간 하락을 했는데 소비자들은 이 약간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요량을 이렇게 대폭 증가한 경우를 탄력적.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은 무슨 형태? 완만하다.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이 말은 여기 2번은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죠?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의 변화율이 큰 경우 되겠죠? 요건 26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봤을 때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0.3% 변했다. 그럼 요 사이 있지 뭐. 자, 이 경우는 비탄력적이라고 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때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형태. 수요 곡선이 이렇게 급한 경우. 자, A점에서 지금 가격이 대폭 하락을 했는데도 수요량 증가폭이 이렇게 미미하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비탄력적.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제로일 경우에는 앞에 비탄력적 앞에 뭐를 붙이냐면은 완전자를 붙여. 완전 비탄력적이야.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뭐가 된다? 수직선. 기울기가 점점 급한 것이 점점 급해져서 수직선. 이 수요 곡선이 수직선 형태를 띌 때는 완전 비탄력적인데, 그러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뭐가 돼요? 고정됐어요. 수요량이 고정되었을 때 수직선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무한대는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데, 무한대가 되면은 또 앞에 탄력적 앞에 또 뭐를 붙여? 완전자를 붙여. 자, 완전 탄력적. 요것도 시험에 2년 전에 출제했었죠. 여기 점점 완만해서 무슨 형태로 간다? 수평선으로 가죠. 자, 완전 탄력적도 개념을 또 물었죠. 수평선. 완전 탄력적은 수평선. 자, 여러분이 완전 탄력적이잖아요. 가격이 약간만 하락을 해도 싸잖아요. 약간만 하더라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완전 탄력적.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를,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를 단위 탄력적인데, 단위 탄력적은 이런 경우. 가격과 수요량 사이인데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 형태가 될 때 우리는 단위 탄력적인데, 직각쌍곡선의 형태는 Y축인 가격과 X축인 수요량을 곱한 값이 일정한 상수값이 나와요. 이게 직각쌍곡선의 수식의 형태예요.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 곡쌍곡선 배울 때. 다 잊어버렸죠. 이 그림 매치 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다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2페이지에 그 설명을 했고, 73페이지 가면요, 그 수익 가격 탄력성과 뭐가 관련 있죠? 총 수입의 관계인데,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 여러분, 임대인 입장에서 돈을 들어와야 되니까 총 수입이고, 우리 부동산 임차인 입장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총 지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의 총 수입은 임차인 입장에서의 총 지출액과 같아요. 이것은 가격에 뭐를 곱한 거? 수요량 곱한 건데, 결국은 총 수입에는 뭐? 가격도 영향을 주고 뭐도 영향을 줘? 수요량 둘 다 영향을 주지. 가격, 수요량 다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격과 총 수입에 있어서, 자, 여러분이 가격의 수요량 곱한 겁니다. 자,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이 면적이 총 수입. 이 면적이 지금 총 수입인데, 그럼 가격이
하락을 했더니 수량은 대폭 증가했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 수량은 요겁니다. 그럼 요 빨간 면적이 뭐가 돼? 총수입이야. 그럼 노란 면적과 빨간 면적 비교하면 어디가 커요?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빨간 면적이 크죠? 총수입은 증가해요. 근데 바로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가격이 오르면 수량은 탄력적일 땐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입은 뭔다? 감소를 하겠지. 20회, 27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밑에는 자, 비탄력적일 때는 자,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락하기 전에는 뭐죠? 이 가격과 수량 곱한 이 노란 면적이 총 수입이 되는데 가격이 대폭 하락했더니 이 가격과 수량은 약간 증가했죠? 요 수량 곱한 무슨 면적? 이 빨간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노란 면적에 비해서 빨간 면적이 줄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총 수입은 한다? 감소하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수량 감소폭이 미미하다 보니까 총 수입은 한다? 증가합니다. 예? 자, 그리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 가격과 수량 곱한 이 면적이 지금 총 수입인데 가격이 우리가 하락을 했을 때 수량은 이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이 가격과 수량 곱한 이 빨간 면적이 총 수입인데 이 빨간 면적과 노란 면적은 서로 같아요. 왜냐? 요 자체가 뭐가 돼? 여기 총 수입인데 총 수입이 일정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총 수입은 항상 일정 불변 변화가 없다. 그걸 여러분 거기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와요. 자, 거기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4번 나온 게 있어요. 대체제요. 20회, 23회, 27회, 8회 4번 출제를 하죠. 대체제가 중요해요. 하여튼 수익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체제입니다. 자, 대체제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있는 상품일수록 또 대체제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 자, 여러분 대체제가 없으면은 상품 소비에 불만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 그 상품 계속 써야 돼. 이동할 수 없어. 근데 대체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상품 소비에 불만이 있으면 바로 대체제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으면 탄력적. 이동할 수 있으면 탄력적. 그래 대체제가 있을수록 탄력적이 돼요. 자, 그리고 상품 가격이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뭐가 돼요? 소비 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품. 대표적으로 여러분 스마트폰 이런 거. 자, 그리고 또 상품의 일상생활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여러분 농산물이나 생활 필수품은 가격이 폭등 폭락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은 소비해야 돼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농산물이나 생활 필수품은 비탄력적인 상품이고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치품은 탄력적인 상품. 자, 27회 시험 정답 지문은 여기서 물었어요.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는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 27회 정답 지문입니다. 그 지문이. 자, 그리고 용도. 부동산에 있어서의 용도의 다양성이 많을수록 용도의 전환이 쉬우면 쉬울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져야 탄력적이 됩니다. 자, 또 23회 시험 정답 지문이 또 있어요. 자,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점포나 공장보다는 대체 지역이 많은 주거용 부동산이 훨씬 더 탄력적이다. 자,
자, 나는 철산역 요 앞에서 점포 꼭 얻어서 장사해야 되겠다. 딱 한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철산역 안 살아도 되고 요 옆에 광명 다른 데 가서 살아도 돼요. 대체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대체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27, 8, 2년 연속 출제를 하고 있죠.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자, 여러분, 옛날에 한번 이렇게 냈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5% 오르는데 수요량은 7% 감소했다. 얼마? 너무 쉬워서 틀리죠. 5분의 7, 1.4. 근데 이걸 틀려요. 21내시는 출제했잖아요. 뭐 5초도 안 걸려. 그래도 틀려요. 예. 이게 답이 5분의 7인지, 예? 7분의 5인지, 분모 분자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런 간단한 문제를 내요. 이렇게 5분의 7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가 벌써 3번 냈어요. 15회 시험, 21회 시험, 그리고 26회 시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여러분이 간단 숫자 조직을 맞춰야 돼요. 수식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 가격이 16% 올랐는데 수요량은 4% 감소했다. 얼마? 4분의 1이죠. 0.25죠. 예, 2년 전에 출제된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건 풀어줘야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건 풀어야 돼.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도. 그래서 수식은 정확하게 암기하는데, 여기서 가끔 질문하신 분 있어. 자, 5분의 7이면 얼마? 1.4. 변동의 크기죠. 어느 정도 변동하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동하냐. 변동의 크기. 그리고 변동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로 변동하죠. 반대로 변동하면 뭐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값이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뭘로 했다? 플러스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음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음수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변동의 크기 5분의 7 얼마만큼 변하느냐. 변동의 크기, 변동의 방향, 예? 변동의 방향을 우리가 나타내는 이러한 수요 가격 탄력성을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변동의 크기,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변동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정량, 여러분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무슨 지표? 정량적 지표라고 해요. 20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어요. 정량적 지표. 20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 풀다가 정량적, 정성적 나오면은 여러분 어렵게 내려고 출제하는 거예요, 저런 거는.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지문을 안 보던 지문 나오면은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작년 시험에도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없는 지문이 탁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요거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요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암기하니까 어떻게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개론이 암기한 사람들은 점수 안 나왔어요. 이해를 해서 그걸 유추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우선 가격 탄력성까지 했습니다. 잠시 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겠습니다.